미국 시간으로 26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랜드 티턴, 티턴 산에 있는 마을 잭슨 홀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결국은 강력한 금리 인상, 즉 매파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했고, 이거는 언론에 이제 티턴산에 계시라고, 그 동네 산 이름이 티턴산이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긴축의 방향을 선택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결국 강달러를 예고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다. 요렇게 이제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일제히 지금 한국의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신문에 이 금리 인상 강달러 예고가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인구 11만 명쯤 되는 작은 도시인데 1년에 사흘간은 잭슨홀 미팅이라고 세계 중앙은행 총재가 대규모로 참가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자, 한국은행 이창용도 여기 갔지요. 그래서 25일부터 26, 27일까지 사흘간 여기서 이제 이 세미나가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펴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지금 이 타이밍이어서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은 특히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둔화됐다 생각하고 금리 인상을 멈추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정책으로 가느냐, 자, 이걸 갖다가 가늠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전 세계의 이 언론이 여기에 주목했는데요. 파월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전망에서는 그래도 강온이 뒤섞인 이야기를 하고 9월 달에 미국의 빅스텝 0.5 정도의 인상이 있지 않겠냐라고 예측되었는데, 파월은 그게 아니라 강경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 가겠다. 이건 파월 생각뿐만 아니라 잭슨홀 회의에 참가했던 대다수 이 주요국 중앙총재 석학들이 인플레를 여기서 잡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이런 이 맥락으로 초긴축 정책을 다 공감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이 소극 대응하기보다는 과잉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보고, 인플레이션이 달리는 속도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긴축이 더 빨라야 결국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이자가 세지니까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나중에 불필요하고 잔인한 금리 인상에 추가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여기서 단호한 게 낫다 했고,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도 경제 구조적 조정이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강달러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게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됐어요. 자, 이창용은 여기 가서 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더라도 원화 하락이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최근 자본이 해외 유출되는 상당수가 해외 투자다라고 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9분 연설에서 45번에 걸쳐서 인플레를 언급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9월 달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파월 혼자 연설하는 게 아니라 잭슨홀 합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창용은 당연히 미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하기가 어렵다. 자, 이제 큰일 났죠.
미국이 0.75를 9월 달에 올리면 지금 이 미국의 금리는 3.25가 됩니다. 3.25요. 한국의 금리는 지금 2.5로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0.25씩 해가지고 3번을 올린다 해도 3.25밖에 안 되는데, 이제 대체로 예측은 0.25씩 2번 올려서 3%에 맞출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3%가 아니라 4%까지 올려야 된다, 연말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은 8분 50초 연설에서 인플레를 45번 언급하고 입장선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월간 물가 지표 개선으로, 그러니까 이 9.1에서 8.5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갔다고, 이것이 인플레가 꺾였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역사는 통화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또 한 번 더 이례적으로 높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3연속 0.75 인상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물가가 정점에 이르렀고 경기 둔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이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었는데 거기에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종결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긴축은 다른 형태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긴축 기조라는 것은 확실한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이 장기 중립 금리여도 현재 상황 금리를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절한 금리 수준이라 본다 하더라도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플레와의 투사, 인플레 파이터 본질을 드러냈다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높은 금리가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가져올 거고, 물가 상승률 축소에 따른 불행한 비용이지만은 물가 안정을 만약에 실패하면 그 대가는 더 클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의 3대 주가 지수 다우, 나스닥, S&P 등이 다 하락했죠. 오늘 한국의 주가 지수도 지금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60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또 코스닥은 25포인트 정도 하락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한국도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는 단언히 독립했지만은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한 건 아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한국 통화에 평가 절하를 가져와서 결국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는 없다. 자, 연말까지 3%라며요. 예? 빅스텝은 없다며요. 저 이창용 씨.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지금 미국이 선택할 금리 인상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파월 앞에서 미 연준을 비판을 했다고 한국의 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창용이는 비전통적 보드 가이던스라는 이 한계를 설명하며 연준을 비판했다. 우회적으로 비판했겠죠. 대놓고 비판할 입장이 됩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미래 통화 정책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제적 지침이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이창용이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전통적과 비전통적으로 나눴는데, 전통적인 것은 성장 물가 실업률 등 경제 전망치와 중앙은행 목표를 합쳐서 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거고, 비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거시경제 전망치에 대한 제시 없이 단순히 특정 시기의 목표치를 예고하는데, 지금 미국의 연준의 파월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말하며 커뮤니케이션이 과도하게 단순하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외부 환경이 급변할 때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 미국이 지금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전통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훼손된다. 그러면서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하다가 올해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가 볼 때 이창용이가 지금 세계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러는 거지. 미국도요, 솔직히 말하면 파월이나 연준이 경제 지금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말 금리가 3%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연말에 금리가 지금 이 4%가 유지돼야 될 거다라고 미 연준 총재들, 미국의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외에도 연방준비은행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총재들이 내년 초 4% 기준금리 도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그래서 9월에 0.75를 또 올리면 3.25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0.25씩 3번을 올리면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 1월 달에 4%가 되려면 적어도 4번을 가지고 나눠서 1.5를 더 올려야 된다. 한 번에 0.75 올리면 나머지는 0.25씩 3번을 더 올려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모였던 많은 이 해외 중앙은행 총재들도 다 지금 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 인플레가 예사로운 게 아니다. 단순히 잠깐 내려왔다고 그게 인플레가 잡혔다고 생각하다 큰일 나고 여기서 놓치면 못 잡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요,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 공포가 지금 금리 인상 예고로 다시 시작되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4, 5%씩 주요 빅테크 주식 금리가 4, 5%씩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인플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크아웃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될 거다.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자, 한국은행이 연내 3%하고 선을 끈 것 자체가 실패했다. 이창용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미국은 4%까지 간다는데 한국이 3%를 유지한다.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까? 내가 미국이 4% 이상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한국은행이 3%로 설정하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와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 미국이 예측 불허의 그런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자기가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반성하기 바랍니다. 자, 2부에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2부는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지속 또 인플레 지속으로 나타난 이 미국의 잭슨홀 미팅을 효과를, 한국에 떨어질 충격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저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